이제 마지막으로 공유결합을 들어갈 것인데, 이 공유결합은 딱 경계선이 나뉘는 게 중학교 때는 이온결합 위주로 많이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비중이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일 때는 이온결합 비중이 훅 떨어지면서 공유결합의 비중이 갑자기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계된 것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것까지 다 아울러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유결합 그러면 일단 비금속간 결합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되게 많은데 분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잠깐만 여기서 이제 분자라는 말을 잠깐만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원자, 분자, 중학교 때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구별을 잘 안 하거든. 근데 정확히 구별을 좀 해줄 텐데 어떤 거냐면 아까 화학결합에는 이온결합, 금속결합, 공유결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유결합을 다시 말하면 이 분자는 이온결합에 의해서 된 물질이나 금속결합을 통해서 되어진 물질은 이 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자라는 말의 뜻은 공유결합 물질인 거야. 그런데 공유결합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심화적인 부분까지 같이 들어갈게요. 공유결합. 자, 근데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 원자가 있어요. 얘도 원자가 있어.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공유결합을 할 거예요. 얘도 공유결합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같은 색으로 썼으니까 여기까지 공통적이야.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원자가 공유결합으로만 결합을 해서 무엇이 되냐면 결정이 돼요. 이 첫 번째는 원자가 공유결합으로만 한다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부터 조금 달라져. 원자가 공유결합을 하긴 해요. 그래서 어떤 입자를 형성을 합니다. 끝이야. 그 다음에 그 입자간 결합에 의해서 무엇이 돼? 결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달라요. 여기서 결정이라는 것은 분입자 아니면 어떤 고체 뭐 이런 성질을 말하는 건데 결정이 되긴 하는데 공유 결합에 의해서만 되는 결정이 있고 공유 결합을 한 뒤 입자가 됐어. 그 입자가 결합을 통해서 결정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입자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해서 입자를 형성해서 그 입자 이름을 우린 분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의미로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는 분자간 결합을 통해서 결정을 이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용어를 우리는 원자 결정이라고 하고 같은 말로는 공유 결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분자 결정.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분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결합, 금속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정은 그냥 이온결정, 금속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유결합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 둘 다 공유결합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만 했어. 그러면 원자결정, 공유결정. 그 다음에 공유결합을 하긴 했는데 입자를 만든 다음에 그 입자 간의 결합을 우리는 분자라고 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 이게 중학교나 고1 때까지는 디테일하게 잘 안 물어봐. 그런데 정확히는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보통 중학교 때 항상 중학교 상담을 해보면
중학교 거만 가지고는 뭔가가 과학은 정립이 안 돼요. 근데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중학교 거를 잘 해놓은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부드러운데 과학만큼은 중학교 거로만 공부했다가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굉장히 낭패를 봐. 그걸 언제 뼈저리게 느끼냐면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진짜 뼈저리 느껴요. 뼈저리게. 그래서 뭐지 이게? 하다가 언제 그거를 빨리 간파해 이러면 안 되겠어 다시 정신 차려서 잘해야겠어 라고 마음 먹으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고2를 가면 회복 불가해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냥 포기야. 그 정도로 과학은 변수가 많이 생겨.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 뭐 공부를 다 잘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영어 수학하고 과학은 공부법이 달라요. 그래서 영어 수학 같은 경우랑 과학을 분리해서 과학을 지금 막 배운다, 뭘 한다가 아니라 제대로 배운다.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구별하지 말고 과학이다 라고 생각하고 배운 다음에 그 중에서 요만큼이야 중등 과정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배우게 되면 중학교 과정에서 틀릴 게 없어요. 와 중학교 이 문제 되게 뭐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허접한데? 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를 딱 가면 심적 부담감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진짜로 그래. 중학교 때 잘 보는 애 못 보는 애가 생겼지만 고등학교 때는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다 이제 언제 완벽하게 폐가 갈리냐면 고2 때 가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제대로 배운 애들은 고2 때서 무조건 탑 클래스야. 근데 이제 어설피 배운 애들은 고2 가면 고1 때도 변수가 생기지만 고2가 되면 완전히 그냥 어떻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여기까지 잡아주시고 이렇게 내어져 있다는 거. 이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줘서 다음 시간에 분자 공유결합 쪽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특징적인 아이가 하나 있어. 굉장히 특이한 원자가 하나 있어요. 특이한 원자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수소입니다. 수소. 이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고 1쪽에 조심해 1쪽 원소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1쪽의 위치예요. 1쪽 원소다라는 말을 쓸 수는 있어. 그런데 알겠지만 우리 알칼리 금속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알칼리 금속. 이 알칼리 금속은 뭐냐면 원자과 전자가 한 개야. 원자과 전자가 한 개예요. 그래서 얘는 전자를 한 개 잃어요. 그래서 무엇이 돼? 일가에 양이온이 되어지는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하냐면 리튬 원자번호 3번, 그 다음에 나트륨 원자번호 11번, 칼륨 원자번호 19번이 이래요. 그런데 웃기게도 얘는 수소는 1이야. 자, 전자 배치를 해볼게. 플러스 1에다가 첫 번째 껍질에 하나야.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 하나인 거 맞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 맞지? 그래서 1가 양이 되는 것도 맞지? 근데 알칼리 금속의 종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 얘는 여기다 특이하다는 말을 쓴 이유가 얘는 이렇게도 되는데 얘는 이렇게도 돼요. 원래 거에다가 전자를 하나 그래요. 얻기도 해요. 음이온이 되기도 합니다. 양이온이 되기도 하고요. 음이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를 얻는 아이들 종류 중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유전자쌍 설명할 건데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 중에서 제일 작은 애가 수소야. 이 말의 뜻은 당김이 제일 작다는 건 상황에 따라서 잡아당긴다는 뜻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두 개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자, 한번 예를 들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어디서 본 거야. 염산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염소가 17번이니까 첫 번째 2개, 두 번째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를 갖고 있어?
8개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얘도 8개. 아까 있잖아 비활성 기차와 같은 전자 배치 때문에 수소의 전자를 얻었어요. 얻었으니까 음이온된 거 맞지? Cl 마이너스 된 거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수소 입장에서도 어떻게 됐어? 원래 1인데 하나 얻어서 H 마이너스 된 거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걸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서로 됐어. 공유했어. 잃지 않고 공유했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얘가 수용액 상태, appearance solution이라고 해서 물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이 박탱이가 어떻게 되냐면 잃어버려요. 그 Cl-가 다 가져가 버려요. 이렇게. 그럼 이건 뭐가 된 거야? 얘는 마이너스가 된 거지. 왜? 수소의 전자를 자기가 가져갔으니까. 그럼 얘는 H 플러스가 된 거고 Cl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얘는 뭐가 된 거예요? 이온 결합이 되어져 버렸네. 여기서는 지금 공유 결합이었다가 상황에 따라서 수소라는 아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공유도 하지만 이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알칼리 금속에선 수소가 제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수소는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막 고정시켜서는 안 되고 변수가 생기는 원자다라고 봐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배터리가 없대요.